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추경이 경기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군과의 매칭 사업 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선에서 복귀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의회를 찾아 이번 임시회에 추경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도의회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추경 예산안,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당시 민생 추가 경정 예산안 상정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임시회에 올해 첫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발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두 차례 임시회에서 김 지사의 불통을 문제 삼아 지사 제안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추경 편성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선이 끝나고 경기도의회를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김진경 의장을 만나 6월 정례회에서 민생 추경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가 빨리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만나 경기도와 도의회의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협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고 특히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조속한 처리,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낸 조례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시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추경안은 3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경선에서 복귀한 김동연 지사가 도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오는 6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양주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1조 3,86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 예산 1조 2,525억 원보다 1,300여억 원, 약 10% 증액된 금액인데요. 양주시는 주요 마무리 투자 사업과 경제 회복, 생애 주기별 복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오는 23일 금요일 377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8일 저녁 6시 35분쯤 양주시 백서급의 한 요양병원 3층에서 50대 남성 환자 A씨가 1층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최근 지병으로 입원한 환자로 사고 당시 병실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파주 와동동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70대 남성 환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리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최근 치열한 경쟁 끝에 경제 자유구역 추가 지정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카일 등 반환 미군 공여지를 바이오 메디컬과 미디어 콘텐츠 등 첨단 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인데요. 경제 자유구역이 실현된다면 의정부 산업체계는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최종 확정 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인데요. 이재필 기자가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지역의 경쟁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의정부를 포함시켰는데요. 의정부는 구체적으로 미군이 떠난 공여지 CRC 그리고 캠프 카일 가용 가능한 30만 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디어 콘텐츠, AI, 바이오에 대한 첨단 산업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의 경우에는 미군이 떠난 공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아주 특징적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사유지를 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걸 기반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기반 조성하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제자유구역이 되는 경우에 바로 그 땅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 공회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그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 사유지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협상 가격에 의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되는 그런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천공항에서 45분이면 오게 되고요. 우리나라 경제, 산업, 문화 모두가 모여있는 강남에 30분이면 갈 수 있는 이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거리에 이런 대규모 땅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의정부의 경제자유구역에 디지털 콘텐츠 등의 문화산업 중심 그리고 AI 그리고 바이오 등 핵심적인 첨단 고부가 가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동안 의정부가 수도권 규제 중 가장 강한 규제인 과밀업체 권역에 대한 규제들을 우리가 피해서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기반 인프라를 조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금 등에 있어서 현재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들어오면 중과세를 받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것들, 규제 같은 것들이 모두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 넘은 절차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곳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 그 계획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산업자물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은 이곳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듯이 바로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신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시에서 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의정부는 이제 더 이상 배드타운이 아닙니다. 자족 기능을 높여가는 그런 도시의 발전된 모습들을 향해서 한 걸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위치는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제조업은 더 이상 의정부에서 경쟁력이 없게 봅니다. 이제는 첨단 산업으로 가기 위한 첫 출발점, 그 기반을 갖춰지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최근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석탄 발전소 폐지 목표 연도와 연도별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기금을 신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력의 31.4%를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세계 한인 경제 포럼 세미나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 성과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지자체 등이 해외 네트워크와 연결돼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류의 장, 민간 중심 경제 외교 플랫폼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날 의정부 신곡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80대 부부들의 리마인드 웨딩이 열렸는데요. 이 의원은 SNS에 삶의 무게를 견뎌온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병원비 등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두텁게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올해 첫 검정고시에 응시한 경기 지역 응시자 가운데 80% 이상이 합격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이번 검정고시에 9,400여 명이 응시해 7,900여 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84.3%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8월 실시한 검정고시 합격률 84.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시험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43년생, 중졸 44년생, 고졸 43년생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3년생, 중졸 12년생, 고졸 12년생입니다. 의정부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시 주관 시내버스 2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는 공공관리제 확대로 버스의 정시성과 배차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이직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보건복지부의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9개 시군을 포함해 5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동두천시는 1:1 컨설팅과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받게 됐으며 지역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연천 구석기 축제에 7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안녕 전곡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연천구는 구석기인 퍼레이드와 구석기 바비큐, 세계 선사시대 체험 등이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9 세계 구석기 엑스포 개최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선포식 등을 통해 국제 행사로의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025-2026 시즌 남녀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의정부 컬링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2024-2025 국가대표팀, 일반부팀, 고등부 1순위 팀으로 남녀 대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 이어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유치해 매우 뜻깊다며 의정부가 한국 컬링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장, 부시장, 13개 협업부서장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여름철 기상 전망을 공유하고 부서별 자연재난 대응 대책을 발표한 뒤 집중 토론을 통해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전 점검에 나서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인식 제고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 등록 자진 신고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자에겐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 목적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